벙커에 보관할 정도로 값진 천년 장수 식재료가 있다? 그 귀한 신물을 영접하기 위해 서둘러 충남 아산으로 내려간 제작진. 그런데 도착한 곳에는 벙커가 아닌 평범한 공장만 있었는데 대체 천년 식재료를 보관할 벙커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저거 뭐지? 그런데 그때 커다란 드럼통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청긴설이 아니다. 서둘러 그들을 쫓았는데 이거 아까 봤던 그 카트 아니에요? 그죠? 조금 전 봤던 카트 발견. 확신을 가지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 과연 벙커를 찾을 수 있을까? 잠깐만. 무슨 비 냄새 나는데요? 벽 축축해요. 벽 축축. 불 켜졌다. 잠시 후 우와. 불이 켜지자 드러난 내부의 모습. 그곳엔 수십 개의 드럼통들이 한 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열린 문 사이로 들어가는 제작진. 통로가 보일 때마다 줄줄이 늘어선 드럼통들이 이어지는데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안녕하세요. 벙커에 네. 천년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토굴이요. 땅속. 그럼 제가 맞게 찾아온 건 맞아요? 그렇죠. 이 천년 재료도 이런 데다 보관하면은 맛이 더 향상되고 감칠맛 나고 기가 막히죠. 첫 번째 장수 식재료를 보관하는 벙커란 바로 토굴이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답게 그 길이만 무려 120m 상당. 4대째 80년이 넘도록 이어져 내려오는 견고한 철옹성 같은 토굴. 이곳에서 보관하는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요게 바로 천년 식재료인 젓갈이에요. 우와. 이걸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 해 먹고 소화 안 되면은 새우젓으로 또 잡숫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새우젓인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여기서 무슨 젓갈 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요. 여기는 황석어도 있고 밴댕이젓도 있고 멸치젓도 있고 여러 가지 젓이 있어요. 새우젓을 시작으로 멸치젓까지 토굴에는 다양한 젓갈들이 보관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젓갈이 바로 천년이 넘게 이어져온 장수를 돕는 첫 번째 식재료인 것일까? 젓갈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인데요. 무려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신라 신문왕이 왕비 김씨를 맞을 때 쌀, 술, 그리고 기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과 함께 젓갈을 패백 음식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왕이 패백 음식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높은 신분을 자랑하는 젓갈이 바로 천년장수 식재료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말랑한 식감은 물론 입맛을 깨우는 화려한 색깔 그리고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젓갈. 140종이 넘는 다양한 젓갈은 그냥 먹어도 조리해 먹어도 다 맛있어 밥상 위에 팔방미인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젓갈은 짠맛이 강해 최근에는 기피해야 하는 식재료로 손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젓갈이 장수 식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매일 이런 걸로 밥을 먹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60을 넘게 살았어도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혈관 같은 건강에는 더 좋죠, 이게. 젓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과연 이게 사실일까? 젓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펩타이드와 필수 아미노산의 성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젓갈 속 펩타이드 성분이 혈압과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 과정을 통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영양 성분들이 생성되는 젓갈. 그 좋은 성분들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밀이 이 토굴에 있다고 하는데, 이 음식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서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는 발효가 되느냐 아니면 유해한 성분이 만들어지는 부패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온도입니다. 토굴에서의 발효는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자연스럽게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보통 10도 이하에선 발효가 되지 않고 15도 이상이면 부패가 일어나는데, 토굴안은 1년 내내 영상 14도 안팎을 유지해 자연스러운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이맘때 만들어지는 젓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새우젓의 경우 토굴에서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혈중 콜레스테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베타인 성분이 증가해서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우젓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금 겨울에 잡는 게 동백화젓. 동백화젓인데 이 젓이 참 맛있어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가지고 조금 귀해요. 새우젓은 계절에 따라 다른 종류의 새우를 사용하는데, 겨울에는 주로 크기는 작지만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동백화를 이용한다고 한다. 새우젓은 잘 세척한 새우에 소금을 넣어 뭉치지 않게 잘 버무려주면 1차 작업이 끝이 난다. 작업이 끝난 새우젓은 통에 옮겨 담은 후 토굴에서 최소 9개월 이상 숙성을 거치면 완성되는데, 토굴 안에선 최장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한 발효를 끝낸 새우젓. 그렇다면 김정배 명인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저희 집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우수한 전통 음식 교수를 인정받아 명장의 자리에 오른 고삼숙 씨가 새우젓 활용법을 선보여준다는데, 소금 대신 대용으로 새우젓으로 뭐든지 저희는 다 간을 해요. 계란찜 할 때도 이 새우젓으로 간하고, 무슨 무국 끓일 때도 새우젓으로 간하고, 하여튼 우리는 뭐 새우젓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만들 때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식재료에 속하는 새우젓. 그런데 이 새우젓을 소금 대신 사용하면 건강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 대신에 새우젓을 사용하시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새우젓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칠맛 성분이 짠맛에 영향을 주는 칼슘 감지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짠맛을 더욱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즉,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잘 느끼게 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삼숙 명장에 선보이는 충남의 별미 두부 새우젓국.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두부와 준비한 채소들을 손질해 주는데, 우리가 그 야채를 넣을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애호박을 넣어요. 다른 거는 빠져도 애호박은 안 빠뜨려요. 애호박 넣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영양도 영양이지만 다이어트 식품에 제일이에요. 이게 새우젓하고 잘 궁합이 맞아서 소화도 잘 돼요.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칼륨이 풍부한 애호박까지 준비해주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 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뭘 간을 봐. 내가 명장인데. 과연 새우젓만으로도 깊은 맛이 날까?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게 소금간을 안 하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그런지 감칠맛이 엄청나고, 제일 비슷한 건 칼국수. 조개탕. 조개탕. 딱 그거. 아까 비유가 너무 딱이에요. 두부 새우젓국에 이어 두 번째 젓갈 활용법은 무엇일까? 초밥 만들 거예요. 초밥이요? 네, 보통 초밥하면은 회나 생선 종류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젓갈로 초밥을 만들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네. 고삼순 명장이 들긴다는 젓갈 초밥. 먼저 김을 손가락 2마디 크기로 잘라준다. 다음으로 마늘과 고추를 잘게 다져 초밥의 주인공이 될 오징어 젓갈에 섞어준 다음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준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말아줄 차례. 마치 구남 초밥을 만들듯 김에 밥을 말아준 후 양념한 오징어 젓갈까지 올려주면 감칠맛은 기본, 여기에 혈관 건강까지 더한 천년장수 젓갈밥상이 완성된다. 그대로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줄 부재료로 활용하면 더 좋은 젓갈. 하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청균우설 팩트 체크. 젓갈의 오해와 진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뭐? 도둑? 어디? 도둑 어디 있어? 어디냐고? 밥도둑이야. 엄마 놀랬잖아. 근데 젓갈 많이 샀네? 응. 양 많은 건 덜어놔야겠다. 먼저 새우젓부터 소분해서 나눠 담는데, 엄마, 이거 냉장고에 갖다 넣는다. 소분한 새우젓을 냉장고에 넣으려는 그때 냉장실 말고 냉동실에 넣어. 응? 냉동실? 아이, 무슨 소리야. 얼렸다가 맛 이상해지면 어떡해. 괜찮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히려 나중에 먹을 때 더 새 것 같다니까. 새우젓 보관을 두고 날선 대립을 펼치는 모녀. 과연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일까? 새우젓은 수분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젓갈인데요. 그래서 먹을 만큼 소분 후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새우젓 위에 소금을 쌓아서 공기 접촉을 막으면 새우젓의 변색과 또 상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냉동하는 과정에서 염도가 낮은 젓갈의 위쪽 부분에 얼음이 생겨서 젓갈과 소금의 층이 생기기 때문에 젓갈의 염도가 짜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젓을 냉장실에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은 약 석 달에 불과하지만 소금을 덮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은 거뜬하다고 한다. 새우젓에 이어 명란젓 소분에 나선 모녀. 상온에 두면 맛 변할라. 얼른 냉장고에 집어넣어. 알았어. 맛있겠다. 너 뭐해? 명란젓 갖다 놓으라며. 아유, 이 맹꽁아. 멀쩡한 통을 왜 뒤집어? 명란젓은 이렇게 뒤집어놔야 오래 간댔어. 아유,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가 어딨어. 뚜껑에 양념 다 묻었잖아. 아유. 진짜라니까. 명란젓은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고 들었다고. 명란젓은 뒤집어서 보관해야 한다? 정말 사실일까? 양념젓갈의 대표 주자인 명란젓은 통을 뒤집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기가 통하는 뚜껑 부분을 명란젓 무게로 눌러주게 돼서 공기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오징어젓이나 어리굴젓 같은 양념이 많은 젓갈의 경우에는 위생 비닐을 입구에 올려둔 후에 뚜껑을 닫아주면 공기의 접촉을 막아서 빠른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젓갈. 단 신장질환자의 경우 섭취에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 3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